보험법의 목적은요, 첫 번째, 보험회사 건전해야 돼요. 부실하면 왜요? 금융감독원 감독기관에서 바라보는 보험회사는요, 계약자의 돈으로 유지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상장할 때도, 야, 이거 다 계약자 돈인데, 상장하면 회사, 주주, 이 사람들이 이득 보는 거 아니야? 그게 주요하게 그 상장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자, 보험회사는요, 건전해야 돼요. 부실하면요, 계약자가 피해봐요. 계약 관계자 등은요, 그래서 보호해요. 보험회사는 감독하고 계약자는 보호한다. 자, 목적은요, 건전한 육성, 균형 있는 국민 경제다. 자, 공법과 사법의 혼합 법률이다. 우리 요거 하나 기억하자. 업법은 법률이고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요 국무총리, 국무총리. 자, 감독의 방법은요 공시주의는 그냥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거, 준칙주의는요 준수하는 거, 실질적 감독주의는 우리나라 실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거예요. 자, 허가 받은 자만 하고요. 허가로 끝나나요? 허가 후에도 계속 감독하겠다. 네. 자, 용어의 정의, 우리 앞으로 보험업법 공부하는데 기본 토양입니다. 보험 상품은요, 우연한 사건. 보험 상품 제외하는 건요, 선불식 활부계약 하나 기억하자. 자, 생명보험 3개. 연, 태, 고량주 드시고도 쌩쌩합니다. 전화 해롱해롱합니다. 자, 손해보험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요거 원자력 보험 하나 기억하자. 자, 요렇게 저는 외워보겠다. 비 오는 날에 날씨 책임지고 보증보험, 손해보험, 화해하고 자동차 재보험. 자, 3보험은요, 3개. 그냥 뭐 1보험, 2보험은 뭐고 3보험은 언제 생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3보험은 3개. 상, 질, 간. 자, 보험업 보겠습니다. 보험업은 생명보험업은 생명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업. 손해보험업은 손해보험 상품 취급하는 거. 재산보험업은 재산보험 상품 취급하는 거. 보험회사는요, 허가 받는 거고요. 상호회사는 계약자가 사원이 된다. 주식회사는요, 주주. 외국보험회사는요, 대한민국 이외의 외국보험회사. 우리 많이 있지만 허가는 아무도 못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허가한 사람만, 허가한 보험회사만 보험 판매할 수 있어요. 신고는요, 그냥 절차가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된다. 일부. 보험 계약은요, 허가받은 자, 보험회사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요, 체결도 안 되고, 중개도 안 되고, 대리 못 한다. 보험계약 체결 예외는요, 크로스보더. 영어 좀 쳤습니다.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 못 하는데, 이 중에 장기 상이 안 된다. 아, 죄송합니다. 장기 화재 안 된다. 왜요? 불나면 가까운 데서 소방서 출동해야지. 어디 외국 보험회사가 출동하냐.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거, 우리 숫자 좋아한다고 3 이상. 둘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매하지 않아요. 그럼 가야죠. 그리고 외국에서 보험계약 체결, 외국계 보험회사, 홍콩, 싱가포르 비행기 타고 가서 연애 즐기고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지막에 기타 등등으로 넣는 건데 여기선 등장인물 금융감독은 아니고 내가위 금융위. 보험의 허가요. 우리 보험 상품 보험 종목과 유사합니다. 종목별로 허가를 받는 거고요. 아까 우리 보험 상품 봤었잖아요. 생명보험은요. 연태 고량주 먹고 쌩쌩하네. 손해보험은요. 원자력 보험 하나 기억하자. 그리고 또 외운다면 비용, 날씨, 책임보험, 보증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 재보험. 비 오는 날에 책임지겠다고 보증서면 손해이니 화해하고 자제하자. 창피함은 제 몫입니다. 자, 3보험은요, 3개 다 상해와 질병에 따른 간병, 상질간이다. 자, 해당 보험 종목을 할 때는요, 재보험도 할 수 있다. 생명보험하는 회사는 생명보험에 대한 재보험, 손해보험 회사는요, 손해보험에 대한 재보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보험 종목 전부를 허가받은 자는 제3보험, 생명보험도 재산보험 할 수 있고 손해보험도 재산보험 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이 손해보험 거 못하고 손해보험이 생명 거 못한다. 택도 없는 소리다. 자, 보험 종목 전부를 받은 자는 나중에 또 추가로 신설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설도 허가하는 걸로 인정해 줄게. 자, 보험의 허가 제한은요. 등장인물,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그리고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이다. 국내 사무소 아니다. 자, 금융위원회는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은요. 결정은 2months, 2개월이다. 자, 이제 지도하고 감독하는 거, 갈구는 거, 시작이 회사 상호에 이름 붙이는 것도 간섭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보험의 종류를 표시해라. 뭐뭐 해상, 뭐뭐 생명. 그래서 이렇게 지는 겁니다. 아닌 자는 포함해서는 안 돼요. 이 표시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보험 업계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송이 한번 크게 제기돼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우리 허가 첨부 서류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3개인데 2가지 중요하게 보자. 정관은 한 번만 내면 된다. 추가할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산하 제한의 일환으로 정관 수술은 한 번이면 끝난다. 그리고 기초 서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비 해관급서, 산출 방법서다. 말씀드렸죠?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은요. 경력은 기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걸 먼저 외우고 자, 허가 받으려면 대표한테 자기 상사 좋다고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외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 요건은요. 발이 좋아요. 요거는 일단 그런가 보다. 법에서 정한 거 자본금 기금 보유해야 되고요. 사학약 타당하고 건전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보험법에서는. 그래서 읽어서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면은 맞다고 하시면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한 전문 인력, 전산실비 물적 갖춰야 되고요. 요걸 기억하자. 우리나라 보험회사는요. 대기업, 대주주. 외국 보험회사는요. 외국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부 업무, 보험회사가 하나부터 10까지 업무를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필요한 것들은 외부 위탁할 수 있다. 자, 한번 그걸 따져보면 개발 업무는 주요한 업무니까.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 안 하면 뭐 상품도 배달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자 말씀드렸고요. 실질적 감독주의니까 허가 한 후에 이제 허가 받았으니까 네가 한번 열심히 자율적으로 해봐. 택도 없다. 허가 후에도 계속 지도 감독하겠다. 허가 후에도 유지해야 된다. 자, 예비허가는요. 본허가도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예비허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 하려면 예비허가 다 해야 되고 또 본허가 다 해야 되니까 이건 이중이다. 그래서 예비허가는 할 수 있는 거다. 신청하면요. 2개월이다. 단 예비허가는 1개월이다. 예비허가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본허가도 조건 붙이고 예비허가도 조건 붙일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하다. 예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본허가. 예비허가 받고 또 본허가 있는데 또 심사하면 또 이중이잖아요. 그럼 예비허가 굳이 누가 하겠어요. 이게 이제 사문화돼 버리겠죠. 그렇게 메리트를 준다. 그러면 허가만 갖고는 이게 틀어지기가 어렵다. 결국엔 회사 차리려면 돈도 겁나게 필요해. 이걸로도 또 문턱을 높여보겠다. 그래서 자본금은 300억 원 이상인데 나 일부만 할래. 그럼 알았어. 50억. 금액을 또 나눠보는데 이거 정한 겁니다. 이게 바뀌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 300억 돈 겁나게 많이 드는 거 재보험 그리고 보증보험 뭐 회사도 보증 쓸 수 있고 개인도 보증 쓸 수 있고 하는 거 남을 보증하려면 어때요? 자기가 튼튼해야겠죠. 보증보험 재보험은 300억 인자 시작하는 기술보험 재테크 회사들 뭔 돈이 있겠어요. 50억 200억은
생명보험, 생생연태. 연태 고량주 먹고 쌩쌩하네. 거기에 자동차 보험.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자, 둘 이상은 합계 하는데 캡을 씌우자. 뭐 2개, 3개 한다고 막 300억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300억 이상. 그러니까 맥시멈 여러 개를 한다고 그래도 얼마를 납입하면 돼요? 300억만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00억 겁나게 큰 돈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보증보험, 경영 이렇게 슬쩍 물어보면 선 넘지 못합니다. 통신 판매는요. 3분의 1인데 그럼 통신 판매는 뭐냐? 100분의 90 이상을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판매해라. 만약에 통신 판매 100분의 90을 통신 판매로 못할 때는 길거리 나가서 대면 판매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다. 못한다. 보험회사는 겸용할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독일과 서독의 장벽이나 휴전선처럼 걸려낼 수는 있지만 우리 보험업법이 존재하는 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선 못 넘는다. 재산보험에 부과되는 종목은 할 수 있는데 우리 3개 외우자. 80세, 2억 원, 그리고 만기 시 낸 보험료의 범위 내일 것. 이거는 낸 돈이 만기 때 돌려받는 것보다 적으면 보장성, 많으면 저축성인데 보장성만 판매한다. 이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겁나게 싸워서 싸우다 끝이 안 나니까 정부에서 중지한 거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겸용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내가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며칠 전에요? 7일 전.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는요. 마찬가지로 신고할 수 있고요. 부수 업무 명할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부수 업무 안 되는 거죠.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요? 안 되는 거고,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다 뭐예요? 계약자 보호에 불안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금지하는 겁니다.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과 국내 사무소는 전혀 다릅니다. 국내 지점은 보험업 영업을 할 수 있고요. 국내 사무소는요. 그냥 시장 조사, 정보 수집. 그래서 신고는 30일 이내에 한다. 금지 행위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 국내 지점이 아니니까 국내 사무소는 뭘 못해요? 보험 영업, 보험업, 계약 체결 중개 대리, 보험업. 이거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촉되는 방법, 위반하는 거, 그리고 위반되는 행위, 이거 둘 다 법에 저촉되는 거. 그러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자, 명칭에 사무소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위반 시 하나 외울 거 6개월 그리고 정지할 수 있고 폐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회사 봅니다. 자, 주식회사가 자본을 감소할 때는요. 감독기관이 바라보는 보험회사 돈은 주식회사이든 상호회사이든 계약자 돈이다. 그래서 건전한 경영, 계약자 권익 보호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본을 감소하는 건요. 대단히 중대한 일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아라. 그러면 그 요건은 저는 이렇게 외웠다. 3, 2, 3, 1. 이 숫자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외우자. 2주 이내 공고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본 감소할 때에는요. 사전, 미리 중요하니까. 사후 안 된다. 자, 조직 변경은요. 상호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데 상호회사는요. 계약자가 사원이 되는 게 상호회사다. 자, 상호회사로 조직 변경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기금 선정을 선택할 수 있다. 300억은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손실보전금은요. 준비금으로 적립해라. 자, 주식회사 상호회사 비교해 봤는데 첫 번째로 인식할 거는 주식회사는 주주, 상호회사는 사원이고 쭉 올라간다. 요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불특정 많은 사람들이 주주, 영리법원이고 상호회사는 사원이 되는 거니까 이 영리법인이다. 자, 조직 변경 결의는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다. 충족 요건은요. 역시나 3분의 2, 3분의 1이다. 자, 조직 변경 결의를 하면 공고를 하고 알리고
보험회사는 건전한 경영 다 오픈하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요? 질권자한테. 질권자한테 개별로 통지해라. 자,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에 보험 계약은 어떻게 할 거냐?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라. 그런데요, 조직 변경 중에는요, 보험 계약자로 안 보겠다. 뭘 조직 변경을 해요?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변경할 때는, 변경 중일 때는 계약자 아니다. 자, 보험 계약자 총회 소집은요, 이의 제기를 안 해야 되겠죠?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누가 소집할 수 있어요? 이사가. 끝나면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님은 소집 안 하십니다. 사후 관리 하시는 분입니다. 계약자에게 통지하고요. 계약자 총회 대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총회를 가름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요.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대행 기간을 공고에 포함해라. 보험 계약자 총회를 대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과반수 출석과 요건 4분의 3이다. 굉장히 엄격한 거죠. 누가 소집하고 누가 보고해요? 이사님이 소집하고 이사님이 보고하세요. 감사님 그냥 계세요. 아닙니다. 계약자 총회 결의. 자, 조직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채권자 이익 침해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주한테 손해를 입힐 때는요. 주주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주주들이 모이는 주주총회 동의를 얻어라. 자, 조직을 변경해요. 그러면 소재지별로는 본점 주된 사무소는 2주, 그 외에는 3주다. 자, 회사 형태별 등기사항은요. 주식회사는 해산, 상호회사는 설립.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변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주식회사는 이제 해산하는 거고 상호회사는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산과 설립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 변경을 하면은요. 상호회사는 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자가 사원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입사가 되는 거지요. 자, 사원의 권리, 경영관리와 이익 권리가 있는데요. 이익은 뭔가를 받는 거. 이익배당, 잉여금 분배, 환급, 자녀생 분배 청구. 경영관리는요. 경영자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거죠. 의결권, 사원총회, 가장 강력한 사원총회, 그리고 취소 무효 제기권도 할 수 있고요. 대표소송권도 있고, 열람권도 있고, 또 소수가 모였다 하더라도 소수사원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계약자를 위한 거니까 계약자는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다. 자, 주어, 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이 없는 한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계정은 크게 보면 일반 계정, 그냥 일반적으로 다 보험료, 일반 보험 계약들 다, 나머지 싸그리 다 일반이고, 특별 계정, 대표적으로 변액보험 같은 거, 운용에 따라 이익도 날 수 있지만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섞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요것만 기억하자. 구분해라. 특별 계정과 일반 계정은 구분해라.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자, 상호회사 설립받습니다. 상호회사 정관 기재는 누가 해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재사항 여러 개 많은데 우리 요거 하나 보자. 회사의 설립 연월일,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 주소 요거는 어디서 하는 거요? 입사 청약서에 있는 거다. 보험회사 상호에 종목 포함하듯이 상호회사라고 명칭을 포함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계약자를 위해서요. 기금의 금전 납입은요. 오로지 금전으로만 한다. only one. 몇 명? 100명이 모이면 됩니다. 입사 청약서는요.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 사원이 되려면 입사 청약서 소부에 기명하는데요. 나중에 사원이 될 자는 필요 없다. 자, 입사 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름을 비치하는데 청약서, 신청서 이거는 특정을 해야 되니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기재한다. 이렇게 기금, 발기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관과 입사 청약서 기재사항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정관과 입사 청약서는 특정인이고, 정관은요, 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이니까 회사와 관련된 거, 발기인과 관련된 것들을 기재한다. 민법 적용 제외는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 말하는 자가 진위가 아닌데 상대방도 이걸 알아. 그러면 무효다. 요거를 적용하지 않겠다. 자, 창립총회는요, 7일 이내에 소집해라. 그리고 설립등기는 2주 이내에 하는데, 특징점, 이사님, 간사님, 이름과 주소이고, 대표자는요, 이름만 해라.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감사 이름 및 주소, 대표이사 이름. 잘못을 한 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거 그러면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뭐냐? 이사님이 위법한 금전을 대부하면 부당거래로 봐서 손해배상해야 된다. 발기인에 대해서 소송 면제를 해줄 때는 전 사원에 대한 동의를 얻어라. 자, 사원의 권리에서는 간접 책임이고 보험료에 한해서 유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상계, 보험료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금을 삭감할 때는 정관에서 정해라. 손해보험의 양수인을 승계할 수 있는데 이때는 승낙을 받아라. 그리고 사업용부의 기재사항은 사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상호회사에서 계약자가 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에 관한 거 해야 되겠죠. 입사청약 사원에 대한 통지는요,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예외는요, 보험 관계에 속하는 거는 이미 계약자가 사원이 되는 거니까 굳이 또 별도의 통지할 필요는 없다. 사원청의 대행기간은 정할 수 있고 규정은 준용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고액계약자나 소액계약자나 의결권은 한계다. 총회 소집은 누가 해요? 이사회. 소수사원 청구권은요, 총사원의 100분의 5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사회에서 소집을 불응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멱살 잡고 시위하면 안 되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라. 그리고 사원총회는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서류를 비치하는 거는 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서류 비치는 정관 등은 각 사무소 정관에 비치해라. 그리고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다. 회사의 계산은 결국엔 계산기 두드리는 거다. 손익 보는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손실보존금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에서 준비금을 적립하고요. 그거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자, 손실보전 되기 이전에는 이자 제한 안 되고요. 비용 상각하기 전에는 분배 제한 안 되고요. 이를 위반할 때는 채권자는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금 상각을 할 때는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거고요. 그래도 잉여금이 나왔다. 그럼 사원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자, 사원총회 결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사원총회에서 결의하는 거고요. 사원이 퇴사하면은요, 더 이상 상호회사의 계약자 사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유는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 계약 관계가 소멸되는 거. 사원이 사망하는 경우는요, 상속인이 승계하는데 상속인 여러 명이다. 그럼 1인을 지정한다. 퇴사원 사원은 환급 청구권을 가지고 채무 공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급 기한은 3개월이다. 요 시효는요, 2년 내 행사해야 한다. 자, 해산할 때는 2주 이내 해상 공고해라. 해산할 때는 합병이나 이런 게 아니면 청산 절차를 밟아라. 자산 처분의 순위는 일반 변제, 사원의 보증금, 환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의 상각이다. 이 순서를 물어보는 출제됐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나오면 역시 사원에게 분배한다. 자,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보험업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그리고 국내 지점입니다. 본점 사유와 국내 지점 사유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본점 사유는요,
소멸한 경우, 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휴업하거나 영업 중지한 경우. 이거 다 외국보험회사 본점의 사유입니다. 국내 지점이 통지를 해야겠죠. 7일 내에 통지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내 지점 사유. 요거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금소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본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내 자산 보유 의무에서는 요것만 기억하자. 대한민국 국내에 해라. 그리고 국내 대표자와 잡무 처리자는, 국내 대표자는요, 요거 중요한데, 퇴임한 후에도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유지해라. 퇴임했어도 계속 유지하라는 거고요. 잡무 처리자는요, 대표자와 별개로, 이제 해산하거나 청산할 때 잡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잡무 처리자고요. 잡무 처리자를 정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 잡무 처리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외국 회사에 국내 지점 등기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주된 영업소, 이름, 주소, 규정 적용 제외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와 달리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예외사항을 줌으로써 선진화된 그리고 글로벌한 자산을 국내에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 모집할 수 있는 자, 영어 보면 보험 설계사는요. 자, 3개 비교해 볼게요. 설계사는 소속돼야 돼요. 1개의 회사에. 보험 대리점은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중개사는요. 독립적으로. 보험 설계사와 중개사는 중개인데요. 보험 대리점은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기본적으로 채약. 자, 보험회사를 위하여 대리하는 거죠. 사실상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모두 등록해야 되고요. 자, 우리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회사 임원, 직원 가능합니다만 대표이사, 사회이사, 이사님, 감사님, 감사위원 뭘 못해요? 모집하면 안 됩니다. 영업보다 본연의 업무 집행에 신경 쓰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설계사는요,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위, 금융이 단독 드리블입니다. 금융감독원 뒤에 나옵니다. 등록을 한 설계사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청문을 거쳐라. 그리고 문서로 통지해라. 교육은요, 226. 설계사 교육은 226. 자, 설계사 모집 제한을 해요. 다른 회사 설계사한테 위탁 안 됩니다. 소속회사 외에는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쪽 담 너머가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여요. 커 보여요.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도 팔고 싶고, 손해보험은 생명보험도 팔고 싶어요. 이게 교차 모집입니다. 그런데 조건은요, 전업. 생명보험은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제3보험을. 금지사항이요.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입니다. 다른 회사 제공하면 안 되고요. 의사에 반해서 권유하면 안 되고요. 수수료 외에 더 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합리적 근거 없이 우대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설계사 유치할 테니까, 리크루팅 할 테니까 대가 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거 안 됩니다. 자,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에게 하는 불공정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위탁계약서 안 줘요. 계약상 이행하지 않아요. 해지 요건 외에 자꾸 해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설계사가 나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나 해지해 주세요. 야, 너가 하면 안 되는데? 차입 미뤄. 안 됩니다. 수수료 안 주는 거 안 됩니다. 근거 없이 환수하는 거, 보험료 대납 좀 해. 그 계약자 유지하고 싶은데 이번 달 어렵다며 설계사분이 좀 대납하세요. 안 됩니다. 그 밖에 불공정한 행위. 누구한테요?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에게. 그런 거 안 된다. 3번 봅니다. 금융이 고시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제가 이 수험서를 고민을 할 때
대학 교재 이론서가 아니라 우리 정말 객관식 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소험서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또 하나, 소제목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다. 협회가 규약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어디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인데 요게 부분이 이제 신설되었어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누가 가장 주연이에요? 내가 위 금융위.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는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내가 위 금융위. 정말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이해관계자 의견은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윤리문제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개정됐으니까요. 신설됐으니까 어디가 고시한다고요? 내가 위 금융위. 자,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요. 여기서 포인트는 직원의 요청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요걸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고객한테 분리나 교체는요.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수소안에 고발할 때는요.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청이 없는 경우요. 다른 직원들한테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수사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형사 하겠다 그러면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고요. 보호조치 요구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 주면 안 된다. 자, 등록 및 업무는요. 내가 위 금융위 하는데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등록 업무 할 수 있다. 자, 모집을 하다 보면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보증 같은 경우를 예탁하는데 어디다 한다고요? 은행에 하니까 은행법 아니죠. 내가 위 금융위가 지정하는 기관에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대리점과 중개사 업무는요. 업무 기준 좋은 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요. 요거 하나 기억하자. 안녕. 금지하는 업무요. 시스템 갖춘 김에 사무실 낸 김에 다단계도 해보고 대부업도 할까? 안 됩니다. 공시 의무는요. 해당되는 사항들을 공시했다고 금융에 알려야 돼요. 경영하고 있는 업무, 조직, 실적, 그리고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자, 보험중개사는요. 독립적으로 중개하고 수수료 받으니까요. 중개한 내용 장부에 적고 수수료는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라. 둘 다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보험중개사는요. 독립적이니까 독립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겸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가 임직원, 계리사 등등 손해사정사 안 됩니다. 자, 신고는 어디다 해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데요. 자, 해당 사항들 볼게요. 처음에 냈던 거 변경 생긴 거. 결격사유, 모집업무 폐지, 그리고 개인은 사망, 법인은 해산, 그리고 법인이나 사단 아닌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소멸, 공통점으로는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럴 때는요, 신고해라. 설계사의 위탁을 해지했어요. 그리고 교차 모집에 따라서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신고해라. 신고 당사자요. 개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 법인 등은 청산인, 관리인, 파산관제인 등등이 있겠죠. 등록 결격사유 우리 봤지만 자꾸 눈에 익혀서 반복하는 것이 최고다. 시험장 가서 그 전까지는 모의고사 볼 때 헷갈리시더라도 시험장 가서 찾아내면 되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자, 미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자, 파산 선고 받았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았어요. 금고. 미성년자인데 이런 것들을 갖춘 미성년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 해당되는 자. 자, 2년은요. 벌금 취소, 과태료 덧바지 않은 경우. 3년은요. 자, 취소를 받았는데
2회 이상 받았으면 그 마지막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제 가중처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거 법률 대납 등 안 됩니다. 그리고 설계사로 등록되거나 중개사로 등록됐으면 어때요? 겸직 이중이잖아요. 이중 안 된다. 자, 다른 보험회사 등 임직원도 안 된다. 그리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이미 부실한 거니까 보험 모집으로 등록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여기 취소해야 한다는요. 결격사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에 해당 자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2회 이상 우리 요거 기억하자 말씀드렸고요. 자, 영업정지는 통상 6개월이다. 요 기간 기억하시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쭉 있고요.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받은 경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대리점인데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이 보험 대리점 일을 한다. 가장 흔한 게 은행, 방카슈랑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기관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여기 보는 거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그리고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 조합 및 농협중앙은행 가능하다. 요 두 개는요. 그게 달랐죠. 임직원 외에 다른 자가 모집할 수 있는 거. 가장 쉽게 생각하면 보험 설계사. 뒤에서 다시 볼게요. 겸행 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가 모집 가능한 금융기관은 네, 신용카드업자와 조합이다. 조합에서 농협, 생명, 농업, 손해보험이 해당된 거는 농협의 그 특수성 때문에 히스토리가 있다. 우리 지금 여기서는 보험 모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우리 기억하게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100분의 25 룰을 지켜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한 군데에 몰빵할 수 없다. 이름 같은 은행이 이름 같은 보험회사에 몰빵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100분의 25 룰이면 4개 이렇게 나누다 생각해보자. 모집 대상은요. 일개생명, 일개손해보험 100분의 25를 지키자. 모집 관련 준수사항 중에서는 역시나 가장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안내 자료에 대해서 기재사항과 기재하면 안 되는 건데 찬찬히 보면 상식선을 생각해보자. 우리 여기서요.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그리고 그 밖에 4가지 기재 금지 사항은요. 불공정 거래에서 정하는 금지, 보험계약과 다른 거 당연하겠죠. 유리한 내용만 뽑아가지고 비교해. 악마의 편집, 확정되지 않은 거 장래. 뭐 앞으로 야 잘하면 이런 거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요. 그 기타 4가지 변동인 경우에 그리고 지급 제한인 경우에 안내 자료인 경우에 제작자 번호 이런 것들 일련 번호 같은 것들 그리고 상담의 분쟁을 해결에 관한 사항들 기재해라. 설명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명문으로 해야 되는 거는요. 계약은 당사의 약정인데 실질적으로는 힘센 덩치 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정한 보험약관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부하고 설명해라 인데 어라 보니까 보험회사만큼 혹은 보험회사보다 더 덩치가 커. 더 야무진 것 같아. 그럼 제외하는 거죠. 이걸 전문 보험계약자 그러지 못하면 일반 보험계약자 전문 보험계약자 딱 보면 벌써 커 보이는 거죠. 국가 한국은행 은행의 은행 회승용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주권 상장 법인 정하는 자인데요. 금융기관 웬만하면 다 된다. 우리 금융투자업자 하나 보자. 그리고 그 밖에 대승용으로 정하는 자도 역시 보험협회라든가 뭐 금융감독원 이제 금융위원회만 나오다 금융감독원 나왔지만 어때요? 보험회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종합검사 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인데요. 자, 집합투자기관은 포함되는데 금융위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뭐 당연한 얘기다. 그리고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이 있는데 외국 정부,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것들은 빼라. 일반 보험계약자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줘야겠죠. 전환할 수 있어. 무늬만 보험계약자라고 해서 설명 의무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지자체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주권 상장법인, 자, 외국 금융기관, 우리 동네선 잘할 수 있는데, 야, 니네 동네까지가 우리 외국인인데, 남의 동네인데, 좀 봐줘. 할 수 있고요. 한국은행, 이런 문제들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보험계약자의 설명은요, 보험금에 대한 지급 절차, 보험금 지급 제한, 감액하는 것들. 결론은 뭐예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들은 설명해라. 이 내용입니다. 일반 계약자가 근데 설명을 거부할 때는 예로 해라. 중복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위험일 때는 확인해라. 그런데 예외는요. 위험과 관련된 거. 그냥 중복해도 야 이거 뭐 계약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이요. 자,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거. 일괄 체결. 우리 공항에 외국 여행 가면 공항에서 여행사들이 자, 뭐 내세요 하고 자, 일괄적으로 보험 듭니다 막 설명하잖아요.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단체보험은 그 단체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잖아요. 자, 그런 경우. 그리고 국외여행, 연수, 유학 등 국외를 체류할 때 불가피하게 들어야 되겠죠.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에 대해서 준수할 사항은 뭐냐? 첫 번째,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통신수단 이용이 모집이 가능하다. 별도 허가 필요 없다. 자, 두 번째요. 그럼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는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청약을 처리하는 거. 두 번째, 계약 내용 확인하는 거. 세 번째, 해지하는 거. 근데 해지는요? 중요하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보험 내는 거 아깝다고 해지시켜버리면 안 되죠. 본인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자, 다음은 보험 계약 관련 금지 행위요. 첫 번째, 부당승한 계약. 기존 계약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건전한 모집 질서를 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꼭지에 올려놨다. 명의를 도용하는 거. 계약자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자필 서명 대신하는 거. 놀면 뭐해? 자기가 하거나 다른 사람 시키는 거. 다 안 됩니다. 다른 모집 종사자. 신입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명의로 하는 것처럼 해. 그러면 회사는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가 있다. 자,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 안 됩니다. 다음은요, 금전대차. 일시적으로 어려운 계약자에게 돈 융통해주고, 언니야, 대신 보험계 하나 들어야 돼. 요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보험자 어떠세요? 저 4급 장애인인데요. 장애인이 어떻게 보험 드세요? 다 끝.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떻게 중개한 모집인데 청약 처리나 계약 해지 절대 안 돼. 이거를 방해해. 안 됩니다. 자, 부당승환 계약은 결국에는 이제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소멸하는 걸 금지하는 건데, 자,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1개월 이내는 무조건 해당된다. 1개월 이내 한 경우는 일단은 부당승환 계약으로 보는데, 계약자 본인이 아니야, 나 다 이해했어. 다 이해했어. 나 이거 내가 이렇게 나 보장의 틈을 놓치기 싫으니까 기존 계약 소멸하고 또 1개월 후에 있다가 드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증명할게. 이때는 부당성한 계약 아니다. 그리고 6개월은요.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알려라.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1개월은 제외하는 게 본인 의사로 명백히 증명된 경우, 6개월은요. 중요한 사항. 처리는요. 6개월 이내 부활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험중개사는 제외해라. 독립적이니까. 자, 부활 청약하면 따지지 말고 승낙하세요. 자, 가장 무서운 특별이익 제공을 하면 이건 당연히 금지하겠죠. 자, 3만원 우리 기약하자. 3만원. 뭐 수수료를 할인해 주거나
보험금액보다 많은 거나 보험료 대납하거나 이자 대납, 상당액 대납 다 납득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요거 두 개만 기억하자 말씀드렸죠. 3만 원하고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이행사 포기. 회사가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약자 측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수수료 등의 금지는 가만히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다. 모집자 외에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요, 기초서류에서 정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인정해줘야죠. 또 하나, 대한민국 밖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릴 수는 없다. 그리고 보험중개사는요,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마라. 우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은행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근간에는 우리 우월적 지위를 갑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금지하는 행위인데요. 우리 한번 이거 정리해 보면 모집할 때 금지 사항은요. 개인정보 나왔다 하면 동의 안 받으면 안 되고 동의 받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헷갈릴까봐 이 앞에 넣었어요. 모집 가능자 이외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모집 행위에 관여하면 안 된다. 점포 외에 찾아오는 고객들 점포 내에서만 판매하자. 보험에다가 죽기 살기로 막은 겁니다. 모집과 결과로 개인정보는요. 항상 미동의, 동의 여부 따지는 거고요. 지켜라 하는 거. 대출과 관련 없어요. 우린 보험 대리점이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회사에서 결정합니다. 자, 보험 모집과 대리 장소를 분리시켜라. 고객님 부담 느끼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요. 은행이 보험회사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 우월적 지위. 우리 은행 이번에 토업을 찍고 싶어. 그러면 할인해줘. 보험료 좀 싸게 해줘. 안 된다. 그리고 손실 발생하는 거 이거 이전시키면 안 된다. 자, 자기계약은요. 보험 영업이다 보니까 목표 달성하는데 이거 억지로 밀어넣기, 목표 채우기 계약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를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거 이거 다 뭐에 해당된다고요? 자기계약의 형태다. 그러면은요, 자기계약 금지는요,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자기계약 위반으로 보겠다. 계약자의 권리는요, 자, 의무만 먼저 보면, 보험의 키워드, 불확정한 사고. 우연한 사고의 대표적인 게 보험 사기죠. 의무 대상자는 싸그리 포함합니다. 계약 관계자 측. 자, 보험회사는요, 의무 대상자는 마찬가지로 임직원은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임원과 직원. 나머지는 안 되죠.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들. 그 본연의 업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사 등등도. 계약자도 싹 그쪽 동네 싹 묶었듯이 보험회사도 이쪽 동네 싹 묶은 거예요. 자, 결론은요. 고의사고 안 돼요. 고의사고 조작을 하거나 과장 안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업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영세해가지고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는데 그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신용공유는요. 신용 위험이 따르는 거래다. 자, 총 자산은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등 뺀다. 자, 자기 자본에서 빼는 거요. 여기 자본 조정과 영업권은 뺀다. 우리 영업권 기출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다. 지급 여력에서는 미상각 신계약비를 포함해서 뺀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자회사는요. 우리 100분의 15 기억하자. 그리고 자산운용 원칙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보자. 보험회사 자산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라 공익성, 공공성,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와 여기서 드디어 나왔어. 자산운용을 하니까 자산운용이라는 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자산운용을 했는데 만약에 수익 계속 마이너스야. 막 자산운용을 한 거에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위험이 전가돼요? 계약자. 참을 수 없죠. 그래서
공익성이 있어 수익도 높지만 안정이 우선이고 대규모 회학에 대비해서 유동성도 필요해라. 자, 이렇게 한번 외워봤습니다. 그리고 성간주의면 충분하고요. 자산운용 금지에서 업무용 부동산은 보험회사는 취득 가능한데 이거 아닌 거 안 된다. 특별 계정을 통한 부동산 소유 안 된다. 투기, 주식 대출, 정치자금, 임직원에 대한 대출인데 소액 대출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대주주 나오면 부동산의 100분의 1, 100분의 1이면 아이고 그렇게 조금 단위가 조단이다. 그리고 일반 계정, 특별 계정이 100분의 20이 같더라. 자, 그리고 여기서 외국한 거래법 100분의 50 같다. 자산운용 비율 조정을 가능한데요. 그건 100분의 50 이내에 이거 말씀드렸고요. 자, 자산운용 비율의 예외. 보험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자산 가격이 변동됐어요.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데요. 내놔야 이제 뭐 재무 건전성, 채무 조정 등 그리고 계약자 이익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산운용 비율 초과 시에는 조치를 하는데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자산이 변동되면 뭐 자산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1년이면 충분해. 그런데 회계 처리 기준이 변경된 거는 이거 맞추려고 심지어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막 보험회사를 매물로 내놓는 우픈 현실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럼 기간이 길다. 1년, 3년, 우리 기출에서 2년, 어쨌든 양쪽 둘 다 아니다. 자, 특별 계정은요, 일반 계정의 반대 개념으로 요런 것들은 딴 주머니 채워놔라. 회계 처리 구분에 섞이지 않게 해라. 뭐가요? 연금, 근로자 근태법에 대한 계약, 그리고 변액보험. 뭐요? 자산 성과에 따라서 수익도 날 수 있겠지만 자칫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특별 계정의 핵심은 뭐냐? 구분해서 하고 만약에 이익이 났어. 그럼 그 계정상 특별 계정에 속하는 계약자에게만 분배해라. 그리고 다른 회사 내에서는 자회사처럼 100분의 15 포함 안 된다. 자금 지원 관련해서는요. 금지행위 한데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주식을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교차해. 안 된다. 그리고 그 밖에 계약자 이익 나오면 무조건 이익을 해친다. 그럼 안 되고 보험회사 이익을 해친다.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 거. 자, 이걸 만약에 제한을 했는데 위반해가지고 기한이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의결권을 제한해버리고 그 주식은 처분하라고 한다. 금리나 요구는요.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보험회사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가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줘라. 자, 다음은 대주주와 거래 제한 감독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요. 자,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금지 행위는 뭐냐? 대주주가 다른 회사 출자하는 것을 왜 보험회사가 지원해? 이거 안 돼. 그리고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 그리고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 결국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보고 대주주는 이득 보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이 정해놓은 거 하려면 이사회 사전 의결을 거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전원 찬성이다. 그런데요. 그 두 가지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그리고 금액 이상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거. 이때는요. 이사의결을 거치는데 전원 찬성이다. 자, 7일 이내 보고 공시 우리 7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그리고 채권 주식을 이상으로 취득하는 거 그리고 의결권 행사하는 거. 자, 분기 정산하면 1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공시해라. 이번엔 대주주. 조금 전에는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 부상 양도나 불리한 매도 이런 것들 안 되는데 이번에는 대주주가 하면 안 되는 거. 자, 외부 공개되지 않은 자료 정보를 요구하는 거. 또 하나요? 부당하게.
자, 담합해서 인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자산운용 비율을 초과하여 신용공여, 자산운용 비율을 초과하여 대주주의 채권이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거. 그리고 경쟁사업자, 월급쟁이 아니고 오너는 사활이 걸린 거니까 경쟁사업자 보험회사 돈을 이용해서 거꾸로 틀리려고 할 수 있죠. 자, 그거 안 된다. 불리하게 하도록 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공익법원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대주주가 부실 우려가 보여. 그러면 감독기관 비상이 삐어 나오는 거죠. 보험회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로 신용공여, 신규로 유가증권 취득 금지, 그리고 거래 제한 등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주주행 등에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타인을 한 채무 보증 금지는 왜 하냐? 보험회사 돈은 계약자 돈이니까 타인에 대해서 연대보증 같은 거 하지 마. 보증 쓰지 마. 채무 보증 금지하고요. 근데 예외는요. 우리 여기 소제목 타이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신용 위험에 따른 손실 보전이 생길 때 증권을 매수하거나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가능하다. 또 하나, 자회사 채무 보증을 하는데 그때 요건은요. 모두 갖춰야 돼요. 총 자산 100분의 3, 단위가 조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급 여력은 많을수록 좋아. 100분의 200. 그리고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채무 보증. 보험금, 계약자, 수익자. 자, 그리고 자회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할 것. 이런 것들입니다. 자, 자산 평가는요. 대통령령으로 하고요.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요거 소제목만 좀 보자.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주식전환형,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주식전환형, 마지막으로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이다. 자, 금융지주회사 주식전환형 발행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라. 비상장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만 있으면 되는데 상장은 이사 의결 받고 조총 결의 받아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면 된다. 그리고 2주 이내에 등기해라. 자, 만약에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 나 반대 하는 주주는 20일 이내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신규 발행 주식은 유보하여야 한다. 자, 주식 교환을 했을 때 15 영업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주식 교환 효력 발생 후에는 주권 미발행을 할 수 있다. 자, 상장사가 비상상자를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증권 변경을 인정해주겠다. 2주 이내에 변경 등기하는데, 전환 교환은 효력 발생, 변경은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자,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가 승인하기 전에는 일단 의결권을 제한해요. 주식 전환하고 나서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미승인 난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라. 자회사는요. 100분의 15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데 금융업, 신용정보업, 채권출심업, 보험계약과 관련돼서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그 밖에 나오면 계약자 보호나 보험회사 건전한 경영. 자회사 승인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자, 자회사 사전 신고로 자회사를 소유하는데 이렇게 봅니다. 신고는 경영 관련 업무, 보고는 자산운용 관련.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로 자회사 소유할 수 있으니까 신고, 경영, 보고, 자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금융위 자산 업무 처리는 승인, 신고, 보고가 있는데 우리 승인되는 거 명확히 보고 가자. 금융업, 신용법, 채권출심업, 보험계약에 대한 관리 업무. 그리고요, 외국에서 하는 거 우리 요거 하나 보자고 말씀드렸죠.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거. 요게 승인에 가 있습니다. 자, 신고는요, 이보다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자. 사업관리, 보험 수리, 단순 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 개발 아닙니다. 손해사정, 보험 대리, 그리고 보험 사고 및 조사 업무,
기타 보험에 관한 교육이나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 요거 하나, 보험 계약,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 업무. 대출하는 거 아닙니다. 상담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요거까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고는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자. 벤처 투자 조합 들면 얼마나 들고 지원하면 얼마나 하겠어. 이런 것들이 보고에 가 있고 승인과 신고는 자주 봐서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재무 건전성 유지는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경영 건전성. 우리 요걸 기억하자. 지급 여력은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00 이상. 그리고 대손 총당금,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 자, 경영 건전성 침해할 때 피전 조치를 하는 거고요. 보험회사는 공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비교 공시는 누가 해요? 우리 요거이 보험회사가 만든 기관, 보험협회. 그리고 상품공시위원회 구성하는 거고요. 그러면 비교 공시를 보험협회만 할까요? 아니다. 보험협회 이해자도 가능하다. 우리 요거 기억하게요. 자, 당연히 공시에 대해서 중단하거나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고요. 상호협정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뭐 어떤 공동의 일을 할 때 상호 간에 협정을 하는 건데 이때는 인가다 상인. 그래서 요걸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신청서 제출하는 거고요. 금융위가 심사를 한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 요렇게 전원 외웠다. 상호협정 결정은 공정한 이익에 달렸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인정하는데 경미한 사항을 자칫 내용만 보면 경미하지 않더라. 상호를 변경하고 합병해, 신설해. 그런데 크게 보면 이게 상호협정 구성원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리고 조문체제 변경이나 법령의 개정 이런 것들. 협정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회사와 회사 간에 협정을 하게 되면 자칫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 이렇게 짐작해 보면 누가 등장해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반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등장을 하고 인가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관 변경하면 보고는 짧다. 7일 이내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자, 기초서류 보험업 허가할 때 우리 나왔었죠. 기초서류 작성 의무하에 한다. 그리고 기초서류 할 때 신고해라. 그래서 저는 이걸 서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조문체제 등은 제외해라. 자, 기초서류 관련 확인 보는데요. 우리 요 두 가지 구분해보자. 기초서류 신고를 하면 금융감독원이 확인하고요. 검증 확인서는 누가 해요? 보험료 산출기관이나 독립계리업자. 기초서류 신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증은 보험료 산출기관이나 독립계리업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서류 관리 기준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정 시 금융위에 보고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관보. 서류는 신고, 기초서류 신고. 자, 약속기한 원칙은 당연히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 포함하지 마라. 자,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거 부합계약 표준 약관이다. 보험 약관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잘해야 되느냐? 보험 소비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모집에 종사하는 자, 설명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자. 이 두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잘하는지 쉽게 얘기해서 보험 약관이 쉽고 정확하게 작성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보험 약관이나 그 밖에 자료. 그리고요. 평가 대행 기관, 금융위가 다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대행 기관 지정할 수 있고 평가했으면 결과 보고해라. 보험료율 산출에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자, 우리 이걸 보자. 산출식 준수사항.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너무 낮으면 싸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낮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계약자 간에 고액계약자라고 그래서 소액계약자의 차등을 두면 안 된다. 불평등, 불공정 안 되고요. 항공기 자동차 보험 나왔는데 자동차 보험에는 의무보험이 있어요. 대인 1, 대물 요거 있잖아요. 의무보험이면서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게
우리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하나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요율 산출 원칙을 정해놓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보고사항 보고는 5일 이내에 하는데요. 요걸 한번 보자. 5. 뭐로 상호 중재에 나선 최대 주주가 자기 조직 변경을 위해서 법령까지 위반해서 사무소를 설치했다가 처벌받고 소송 당사자가 된다. 요거 한번 우리 체크해보자 말씀드려요.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명령권을 갖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하고 자산 예탁, 장부 가격 변경, 그리고 적립금 보유, 자산 손실 처리. 사채 발행은 안 된다. 정상적일 때 사채 발행하는 거지. 그리고 변경이나 정지할 때는 뭘 거친다? 청문 거친다. 경미할 때는 청문 예외를 한다. 그리고 기존 계약을 변경할 때는요, 장래에 대해서 소급하면 안 된다. 장래에 대해서 해라.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해라. 요 기초서류 변경 명령은 공고해라. 요 보험금 지급 정지가 나왔을 때는요, 보험금을 지급을 못할 정도로 정말 어려워졌어. 그럴 때는요, 보험 계약 체계로 제한을 하고 보험금 전부 정지, 일부 지급 정지. 그렇게 나옵니다. 자료 제출이나 검사, 종합검사 나온다. 그러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검사 나올 수 있는 거고, 검사 나간다 해도 보험회사가 나오지 마라, 반사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보험회사는 제재, 금융이나 감독원이 제재 조치를 하는데 회사에 대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 이런 것들은 금융감독원장이 한다. 기억하시고요. 영업정지는 6개월이고 보험을 허가 취소하는 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조건 위반한 거, 정지 기간에 영업하는 거 정말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처분했으면 공표해라. 그리고 퇴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간다. 그래서 보험회사 통보하고 통보받은 보험회사는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해라. 보험회사 해산 사유는요, 저는 이렇게 한번 외워보자 말씀드렸죠. 안주 회사로 합병하고 이전하고서는 파산해서 터가 안 좋았어. 파산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해버렸다. 해산 7일 이내에 등기 촉탁을 하고 촉탁하고 나서 7일 이내에 등기한다. 너무 감사하게도 7일이더라.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일타쌍피. 그리고요, 결의 요건은 우리 요걸 기억하자. 과반수 나오면 4분의 3, 3분의 2 나오면 3분의 1. 이렇게 아예 세트로 외워보자. 뒤에 또 계속 나와요. 자, 해산 합병 등에서는 금융이 인가를 받는 거고요. 신청 서류에는요, 주주총회 의사록, 사원총회, 상호회사면 사원총회, 그리고 추진계획서, 보호 절차, 우리 법령 다 잘 지키고 있어요. 이행에 흠 없어요, 서류. 그리고요, 왜 제가 알맹이만 쏙 빼서 이전해버린다. 보험계약에 이전하는 거에는 뭘 볼 거냐? 첫 번째,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일부는 안 된다. 일부는 안 된다. 그리고 회사 자산 이전하는데 금융위가 결정하면 다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2주 이내에 공고하고요. 이의신청은 1개월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줘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계약자나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전 금지다. 이전 못해. 요겁니다. 자, 신계약의 금지. 한쪽에서는 지금 이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계속 신계약 받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전 대상 보험계약 종류의 신계약을 금지해라.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가 첫 번째. 그리고 이 내용은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 삭감, 장래보험료 감액, 계약 조건에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의 처분에서는 보험회사 자산은 보험회사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보험계약자 거다. 요걸 머릿속에 두고 해보자. 그래서 보험금을 삭감할 때는 자산 처분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계약 이전할 때도 삭감 지급해라. 계약 조항 변경할 때도 삭감 지급해라. 변경할 수 있는 거. 자, 7일 이내에 공고해라. 권리 의무 당연히 승계됩니다.
그리고 이전 결의를 하면은 그 후에 이전을 받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귀속되는 거고요. 상호회사 계약으로 이전이 되면 상호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가장 첫 번째 차이. 상호회사의 계약자가 됐더니 사원이 돼버렸네? 입사하는 거죠. 요거 중요하다. 해산 후에도 3개월 이내에 계약 이전 결의를 할 수 있다. 요게 핵심이고요. 다음엔 3개월이다. 해산 등기는 이전 계약서 등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인가는 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의 모그룹이 강원도에서 돌가루 그 제조업체를 해서 지역민들의 호응이 되게 좋아서 영업은 강원도 양양인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합병 결의하면 공고인데요. 2주 이내에 하고 이의자에 대해서 효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아니다. 계약 조건 변경 할 수 있다. 항상 마지막 그리고 중간 중요한 키워드. 상호회사 합병은요? 합병할 수 있다. 상호회사 간에 합병할 수 있고요. 이제 요거죠. 상호회사 주식회사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호와 상호가 만나면 상호가 되는 거고요. 상호와 주식회사가 만나면 주식회사가 돼요. 우리 여기서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깨우친다.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상호회사의 사원이었던 자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거죠. 합병의 경우 사원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폐업 시에는 60일 전에 정리 계획서를 제출해라. 자, 보험협회는요. 보험회사가 협회를 설립하고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보험협회 업무는요. 규약의 개정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거 보험상품의 비교 공시 업무를 한다. 보험료 산출 기관은요. 보험협회와 달리 금융위 인가를 받는다. 인가를 받는다라는 건 뭔가 좀 더 객관적이고 엄중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말씀드렸잖아요. 순보험료를 결정. 그리고 금융위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고요. 법인으로 하는 거고요. 산출기관 업무 중에서 순보험료 산출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자, 정보의 수집, 조사, 연구, 그리고 위탁받은 업무, 그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에서 우리 중고차 매매할 때 보험개발원, 보험료 산출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보험개발원 정보를 받는다. 그러면 뭐 해야겠어요? 뭐 자동차 차량 기준가액, 주행 거리, 뭐 사고 이력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대번호 같은 것도 다 있어야 되겠죠. 책임증명 적정서, 그리고 산출, 수리비, 위탁 업무 이런 것들. 우리 여기서 주행거리 정보를 제외한다. 안 되죠. 그럼 어디 가서 알아보겠어? 중고차 매매할 때. 순보험료 산출을 해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보험회사에 자료지를 요청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만약에 보험 개발원에서 산출한 순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별도로 또 검증하지 않고 인정해준다. 요 내용이고요. 수수료 받습니다. 공짜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 공포하는 거고요.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면허 효력을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요거 기억하게요. 그런데 운전면허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포함된다. 조종사 면허 그러면 뭐 어디 항공기계인가? 아니다. 이 협회에서 그 보험료 산출기관, 보험개발원에서 한다. 그리고 질병통계에 자칫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 아니요. 오히려 순보험료 산출이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자, 개인정보 금지 이런 것들 외에는 안 된다. 가만히 보면 다 납득 가는 것들. 순보험료 제공받은 목적대로 정하는 사유대로 위탁받은 업무대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런 것들 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자 부당한 목적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밖에 보험관계 단체에서 보험 설계사의 근로자 판단 여부는 저쪽 법원에 가서 이제 찾아볼 문제이고 우리는 지금 보험 설계사도 그 밖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구나. 나머지 보험대리점 중개사 너무나 당연하죠. 계리사, 손해상여사들 법인으로 하는 거고요. 자, 단체 업무는 좋은 일은 다 있어요. 요거 하나 기억하자.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을 준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허가인가 승인 한번 정리해봤어요. 허가는 보험의 허가, 계약자 배당, 이전 시 필요한 자산 처분, 인가는 상인, 그리고 영업은 영향인가 그랬잖아요. 자, 보험 계리는요. 기초서류 내용, 배당금 계산 이런 것들 고용하거나 위탁
가야 한다. 선임계리사, 총괄 업무. 그리고 계리사 업무는 기초서류 관련한 거, 적정성, 잉여금 배분 처리, 배당금의 배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은 하는 거죠. 그리고 기초서류 항상 이게 첫 번째다. 금융위원회 등록하고 합격한 후에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등록한다. 그런데 선배들 보니까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 보내는데 아니다. 그럼 위탁해서 그런 거고 금융위원회에 해야 된다. 보험 계리업은요 마찬가지로 금융위에 등록하고 법인은 2명 이상 그리고 수수료 내야 되는데 수수료 얼마 안 되니까 합격하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선임계리사의 선임이나 해임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치고 선임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신고하는데 외국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예외다.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은 예외다. 생략해준다. 본점이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회사 보험 선임계리사 투잡으로 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임할 때는요 사유나 의견에 대해서 청취를 해야 된다. 그만큼 신경을 써준다. 자,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는 대행자를 선임하고요. 선임계리사 의무는요 하여튼 기초서류. 이거 기초서류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금융위로 쫓아가요? 아니다. 회사 내부 관리 기준 정도는 회사 내부에서 해결해라. 이사회로 간다. 아, 그런데요. 법령을 위반했어요. 얄짤없이 금융위원회에 쫓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 금지 업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뭐 고의나 거짓, 업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자격증 렌탈 이런 것들 안 된다. 3년. 3년도 3개 사업년도가 끝나는 날까지 해임할 수 없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해임하는데 회사의 기밀 뭐 게을리하거나 부당한 요구하거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위가 결정하면 다 된다. 그리고요 선임계리사 담당 금지 업무는요 보험 상품 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거 안 돼요. 그런데 기초서류 검증하는 건 돼요. 이 얘기는 그리고 뭐 대표이사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다.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선임계리사 자격 요건 하나 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보험 계리 업무 경력이 10년 있어야 돼. 뭐가 잘못되거나 업무 정지를 받았어. 그럴 때는 5년 이렇게요. 선임계리사 권한은 당연하고요. 우리 요걸 기억하자. 독립성이 보장된다. 요게 핵심이다. 손해사정은요. 마찬가지로 손해상자를 고용하거나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거고요.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이외로 두고 손해사정사는 금감원 시험에 합격하고 누구한테 등록해요? 내가 위 금융위에 등록한다. 우편물은 금융감독원에 보내지만 그거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테 업무를 위탁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보조인을 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업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2명 이상. 그런데 손해사정사는 뭐 쉽게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물과 대인이 사람 신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구분에 따라서 해당 업무 종류별로 손해상자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 업무는요. 그리고 손해상 발생 사실 뭐 법규 적정성, 사정 그런데 요것 때문에 말이 많다. 서류의 작성 제출에 대행 그리고 의견의 진술도 한다.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건 보험회사도 선임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도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금지행위는요. 앞에 다 맞는 말들인데 뭐 지연하는 일은 안 하는 요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이걸 조금만 늦게 보면은 진짜 뭐 조정이라는 의미가 없어 제로섬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보험금 청구를 해서 그럼 다 받거나 못 받거나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등록을 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감독해야 되죠. 그럼. 다행히도 보험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를 준용해요. 그리고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는데 기관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뭐 그밖에 필요한 조치. 업무 정지든 영업 정지든 정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6개월이다. 6개월이다. 공제업은요? 보험업은 지시하고 감독하는데 공제업은 협의를 한다. 왜?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별도로 정한 거니까. 금융위원회가 위탁하는 거는 보험협회에는 영업하는 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그런데 중개사는요, 독립적이니까, 독고다이니까, 우리 금융감독원장에 이쪽으로 가자.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그럼 뭘 위탁받냐? 계속 제가 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등록할 때 우편물은 금융감독원에 보낸다. 그게 바로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개사, 계리사, 손해사정사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회사 허가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공고를 하는데 공고는 항상 건전성 때문에 자, 금융위원회 공고는요, 허가받은 보험회사, 국내 사무소, 인가된 상호협정. 상호협정 나오면 인가, 상인 요거. 그리고 금융감독원 공고는요, 앞에 등록이 붙는데 공인보험중개사, 아까 우리 위탁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들어가고 계리사, 손해사정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협회가 공고하는 건요, 등록된 보험대리점. 그리고 금융위 과징금은요, 특별이익 제공. 제가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제공한 자, 받은 수혜자, 그리고 또 하나, 그 기관. 그래서 사장님들이 무서워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 여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이건 건전한 모집출산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니까 엄중하게 따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징금의 징수, 징수 하니까 국세징수법, 징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은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음을 담아 합격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